솔직히 제가 직업이 부동산인데 네. 저기 손님들이 요즘에 오시면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은 돈과 재산 그런 게 연관돼서 오시겠죠. 네. 유독 요즘에는 너무 돈 하세요, 다들. 그런데다가 뭐 물론 제가 중개료를 못 받아서 화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손님들이 욕심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욕심이 보통 합리적인 욕심이면 괜찮을 건데 그 도를 지나치게 많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유독 계세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근데 옛말로 노탐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유독 많으세요. 예, 그 노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 그때 상황마다 그 잣대가 기준이 틀리겠지만 합리적인 욕심이 어떤 건지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볼 때 노탐이고 과욕이고 이러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걸 그렇겠죠. 첫째 자기가 이해해야 그게 돼. 다르다는 뜻이겠죠. 첫째 물건을 살려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만 그래,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 살 때는 뭐하게 사고 싶다? 싸게 사고 싶어. 집을 살 때는. 근데 팔고 싶은 사람은 싸게 팔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어요. 비싸게 팔고 싶어요. 이런 거 욕심이라기보다 이게 인간 심리예요. 이런 심리에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중간에 챙겨 먹어야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신경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물론 문제지. 제 욕심 때문에 신경질이 그렇지. 나고 남 욕심 때문에 그런 네,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만 지켜보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이 간격이 난단 말이야. 하나는 높게 팔려고 그러고 하나는 싸게 살라니까 간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진짜 싸게 살려면 다 싸게 파는 경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못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싸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파는 사람이 급할 때는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시세보다 싸게 파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은 막 돈을 얼마 받든지 빨리 처분해 줬어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으면 못 사면 싸게 사고 싶은 걸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싸게 사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돼. 시간을 길게 두고 기다려야 돼. 이해하시죠? 길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지금 정토에 이런 거 구하는데 어떤 거는 20년 기다린 것도 있고 어떤 건 10년 기다린 거 있고 요즘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도 기다려요. 왜? 절반 가격으로 나오는 거 생길 때까지. 어떤 거는 절반 다 이거 30%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워싱턴에 사무실을 하나 구했는데 이런 케이스예요. 그 미국 부동산이 2년 전에 많이 올라갔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냐? 51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쭉 떨어져 가지고 35만 불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얼마 사고 싶었냐? 30만 불 이하에 사고 싶었어요. 이하에.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어요. 보고 있다가 은행에 넘어가서 조금씩 떨어져가 32만, 33만 불, 1만 5천 불 이렇게 돼서 32만 불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를 넣었냐? 거기다 또 29만 불에다 턱 집어넣었어요. 그러더니 그쪽에서 안 된다 하고 리젝트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면 말지. 왜 그럴까? 우리는 싸게 사는 게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돈이 그밖에 없으니까 뭐 더 이상 쌀 수 없어요. 그럼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조그마한 건물을 사면 되는데 우리 처지는 또 어떠냐? 거기 사람도 살아야 되고 사무실도 해야 되고 부패도 해야 되니까 또 큰 게 필요해야 안 해요. 큰 거는 필요하고 돈은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당했는데 이제 더 떨어져 가지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29만 불에 사라고. 그럼 우리가 좋다고 탁 살 것 같은데 부동산이 더 떨어지면 우리도 또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다 회의하니까 29만 불 비싸다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어. 그래 얼마면 되나? 25만 불이면 사겠다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딱 얘기했어요. 25만 불에
달라 이런 거예요. 그 저쪽에서 타이반이 나가 그러면 26만 불에 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버티면 25만 불에 살 수는 있는데 우리 또 처지가 어떠냐? 이 살던 집에서 뭐 해야 된다?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비용이 드는 거예요. 딴 집 한 번 더 갔다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10,000불 더 주고 사자 이렇게 결론 나고 26만 불에 샀어요. 얼마를? 52만 불짜리를. 근데 52만 불짜리라는 게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집은 아마 우리가 26만 불 주고 샀지만은 더 낮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오르고 올라가 52만 원까지 최고로 올랐을 때 그때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중개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이구 저 욕심쟁이 그러겠죠. 왜? 2년을 끌어가 샀으니까. 중개하는 사람은 그날 딱 와가 결정해 보면 제일 좋을까 안 좋을까? 제일 좋은데 한 10번도 더 보고 2년 있다가 샀으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제대로 돈 벌까 못 벌까? 못 벌겠지. 근데 우리는 왜 그랬냐? 그 중개업자가 누구였다? 우리 신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20개, 30개 보고 이렇게 2년을 끌어도 그분도 신도니까 산 걸 구해줘야 되나 안 구해줘야 되나 돈 없는 줄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걸 갖다가 저 보살님 얘기대라면 우리가 굉장히 나쁜 놈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싸게 살려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면 된다? 기다려야 돼. 마냥 기다려가 안 되고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의주시하면서. 근데 어떻게 하다 그러면 땅도 넓고 그 다음에 건물도 평수도 넓고 값도 산 걸 우리가 사게 됐느냐? 거기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속도로변이었어요. 고속도로변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근데 땅이 2,000평이나 돼요. 그런데 집이 우리로 말하면 한 150평 이상 되는 집이 큰 집인데 이 집이 아주 고급으로 잘 지어진 집이 아니고 처음에 50평 지었다가 이 사람이 뭐 한다고 그 옆에다 또 덧붙여가 또 50평 짓고 그 중에 또 덧붙여가 또 50평을 지니까 돈 많은 부자가 고속도로 옆에 시끄러운데 집을 구할까 안 구할까? 안 구하겠지. 돈 많은 부자가 집을 구하려면 그렇게 50평씩 3번이나 덧댄 창고 짓듯이 지은 집을 구할까 안 구할까? 안 구하겠지. 그러니까 부자는 여기 덤디지를 안 해. 그러면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 땅이 2,000평 되는 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미국은 그렇게 되면 정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넓은 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집이 150평만큼 클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럼 청소비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는 부자대로 아무 쓸모가 없고 중간치기는 중간치기대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쓸모가 있어요. 우리는 평수만 넓으면 되지 집이 좋든 나쁘든 가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도로 변도 우리는 상관을 안 하고 집이 허름하게 지어도 상관을 안 하고 우리는 뭐만 원한다? 평수만 넓기를 원해요. 왜? 법회도 봐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되고 명상수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성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필요 없다고 버리는데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추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반대로 또 내가 아주 비싸게 좀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싶다 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럴까? 되게 급한 사람이 돈 더 주고라도 살려는 사람이 가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그런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시세보다 약간 낮춰서 파면 빨리 팔릴까 안 팔릴까? 빨리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게 작용하는 하나의 원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지 성질대로 사도록 놔놓고 소개만 많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개 소개해주면 그 중에 이래 맞아떨어지는 게 한두 개 되겠지만 100개 소개해주면 어때요? 맞아떨어지는 게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첫째 뭐 해야 된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근데 저런 사람은 발품은 조금 팔고 효율을 높이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손님을 많이 내가 첫째 많이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성질대로 놔놓고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팔려는 사람한테는 조금 싸게 팔 수 있도록 약간 협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협박한다? 아이고 요새요 집이 자꾸 시간 되면 떨어집니다. 지금은 이게 싼 것 같은데 시간 조금 있어 보면 어때요? 더 싸게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좀 해야 되고, 살려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새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다가 약간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크게 회복된다면 거짓말이 되고, 약간 회복될 징조를 보여서 지금 싸면 딱 적긴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값은 특별히 안 오르더라도 뭐다. 이렇게 회복될 때는 좋은 걸 못 구합니다. 값은 안 올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건 뭐 하니까? 딴 사람이 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 살려면 요새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뭐하고 똑같다? 결혼 중매하고 똑같습니다. 결혼 중매할 때 남자든 여자든 다 어때요? 지보다 좀 좋은 거 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안 맞습니다.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거짓말을 해야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고등학교 나왔으면 전문대 나왔다 그러고, 전문대학 나왔으면 4년제 나왔다 그러고, 4년제 나오면 대학원 다니다 그만뒀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선보러 갈 때는 뒤축을 조금 높입니까 안 높입니까? 약간 키도 이래 높이고, 화장도 해가 약간 이뻐 보이더라고,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게 뭐예요? 다 사기야.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먹이,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밥이에요. 이렇게 약간씩 속여야 뭐가 된다? 이게 맞아떨어져요. 왜? 욕심을 부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 다 후회하는 거예요. 신발 벗고 보니 키도 작고, 화장 지우고 보니까 얼굴도 못생겼고. 남자도 어때요? 돈 빌려가 뒤 호주머니에다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평소에 커피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던 게 호텔 커피숍 가서 먹고 이러잖아. 그리고 여자가 볼 때 돈 좀 있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래가 나중에 살아보면 이게 약간 속잖아. 그죠? 그래서 속았다고 난리잖아요. 안 속이면 결혼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중매쟁이는 중매시키고 뭐 한다? 존소리 못 듣고 뭐 한다? 뺨때기 맞는 거예요. 그 직업이 뺨때기 맞는 직업이에요. 그게 싫으면 직업을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 알고 너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너무 거짓말. 유부남을 총각이라고 쏘이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약간씩 이렇게 이제 상냥하게 이렇게 하되,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물건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같이 없는 주제에 큰 거 구하는 이런 사람은 이제 조금 사면 사고 말면 말고 놔놓고, 조금 가능성 있는 데는 조금 정성을 좀 더 투자하고 그러면 되겠지. 나 같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 정성 쏟아 달라지면은 부동산 한 사람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나쁘다 그러면 안 돼. 자기 손님을 나쁘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야. 자기 손님 나쁘다 그러면 손님 오겠어 안 오지. 그래서 항상 자기 손님은 100원짜리를 10원에 달라 그래도 나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아, 돈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보통은 없는 기 뭐하러 구하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없지만은 어떻게 이런 거 하나 없을까? 이래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오거든. 아이고 저 인간 법륜 스님 같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